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진행을 맡게 된 조적희네 척추병원 원장 김병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겪게 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교통사고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부주의한 실수로 다른 분의 차량을 들이박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평상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지 않으면 참 당황하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에 운전을 하다가 비 오는 날 갑자기 뒤에서 받친 거예요. 받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는 많이 오고 또 이제 저를 받은 사람은 도망가려고 또 이제 차를 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거를 미리 평상시에 어떤 멘탈 트레이닝처럼 좀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은 참 힘들겠구나.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바로 사고가 나서 크게 아플 수도 있지만 또 그 통증이 앞으로 뭐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에서 받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이머전시 룸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이머전시 룸에서는 뭐 엑스레이 촬영도 하곤 하지만 뼈가 부러졌는지 어떤 기본적인 거를 보고, 크게 뭐 뼈가 부러졌거나 크게 아비에스하게 피가 나지 않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그 근육 이완제 같은 약을 주고 프리스크립션 써주고 일단 보내요. 근데 이제 특히 그런 사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를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치료를 받게 되면은 혹시 자비로 돈이 들어갈까, 아니면은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보험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상황들이 많은데,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그 저속 교통사고예요. 세게 받치는 게 아니야, 저속으로. 근데 저속으로 받치더라도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고속으로 받쳤는데도 또 이제 몸이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받친 사람, 교통사고에 인벌브된 사람의 어떤 나이나 여러 가지 몸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가장 흔히 다치는 경우가 이제 위플래시라 그래가지고, 차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받치면은 보통 이제 그 노멀 렌즈 오브 모션이라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가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교통사고 당시에 옆에서 이제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하게 되면은 머리가 거의 앞으로 평상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숙여지면서 뭐 가슴을 칠 정도로, 그 뒤로 가는 것도 거의 막 등을 칠 정도로 이게 하기 때문에 충격이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하는 리거먼트라던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이제 텐던, 또 여러 가지 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조리가 되겠죠. 인조리가 되면서 이게 바로 뭐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또 이제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후에 바로 뭐 CT 스캔이나 MRI 찍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형외과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치료, 카이로프랙틱 병원이나 물리치료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래도 이제 어떤 통증이라던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거나 또 이제 어떤 닥터의 판단 하에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CT 스캔이나 MRI를 찍어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이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가 정형외과에서 뭐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수술까지 뭐 작은 수술도 있겠고 큰 수술도 있겠지만 그런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의 그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어떤 닥터의 권고에 따라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은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는 삼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 중에 좀 젊은 친구들인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면은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중력을 이용한 그래비티를 이용한 뭐 푸시업이라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걸 해야지 완전히 크로스핏에서 하는 것처럼 뭐 오버헤드 스쿼트로 역기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근육이나 조인트가 이게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자동차를 시동을 켜지 않고 오래 그 운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운전을 하잖아요. 그 차 주인이 이제 타주에 갔을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바퀴가 얼라이먼트가 이제 안 맞는다던가 바퀴가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린 상태에서는 주행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어떤 스테빌리티가 깨진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좀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간 레스 인베이시브한 뭐 러버밴드로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면은 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운동이 되냐 이 러버밴드가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풋볼 선수들 있잖아요. NFL이나 뭐 NBA,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이런 선수들도 보면은 이런 헤비웨이트 운동도 하지만 또 이제 그 트레이너가 고무줄로 하는 러버밴드로 하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 아니면 뭐 수영이라던가 아니면 스테이셔너리 바이크 어떤 이렇게 무리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할 때 어떤 통증이 느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슬로우 다운을 해야 돼요.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몸이 더 안 좋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이제 배출할 수가 있고 건강에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난 다음에 어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부어오르면은 보통 이제 아이스팩을 올려놓는 게 좋죠. 근데 직접 피부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어떤 천이나 그런 거를 피부에 이렇게 감싸고 한 15분 정도, 1시간에 15분, 그래서 하루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그 아픈 부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어떤 인플레메이션이나 그런 통증이나 스웰링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스포츠 닥터들이 운동 경기 같은 거 옆에 사이드라인에서 풋볼이나 축구 같은 거 이렇게 있다가 선수들이 이렇게 다치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약도 많고 뿌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아이스팩을 가져가서 그 다친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벅지에 이제 올려놔서 일단의 인플레메이션, 염증 같은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테스트라던가 조인트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그런 급성이 아니라 만성, 뭐 2달, 3달 지나서도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거는 혈액순환을 해주면은 원활하게 해주면은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핫팩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놔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핫팩과 아이스팩을 이제 번갈아 하면서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교통사고가 뭐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는 이제 컨설팅 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후유증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치료 기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보험 청구라던가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에서 병원비를 내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기록이 없다면은 이제 자비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자비로 하는 경우에도 이제 후유증 같은 경우는 어떤 후유증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평상시에 두통 같은 게 없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목이 이제 뻣뻣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혈압에 그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고혈압인 사람들은 이제 혈압이 더 올라간다던가, 또 저혈압인 사람들은 오히려 혈압이 더 떨어진다던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몸이 약간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 어떻게 이게 특정한 부위가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아침에 일어나도 전처럼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막 fatigue, 이유 없이 막 피곤한 거 항상. 보통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이제 춘곤증 같은 게 있어서 좀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항상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손저림, 이렇게 이제 목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와서 어깨하고 팔과 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손이 저리는 경우도 있고, 뭐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 통증이 또 이제 그 자골신경 쪽으로 해서 엉덩이나 허벅지, 그 다리로 내려가서 발가락까지 좀 저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어떤 이렇게 그냥 힘이 없고 약간 뭔가 하나 나사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신경의 어떤 그런 증상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뭐 일일이 지금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얼음 찜질이라든가 핫팩 그 정도 하시면서,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하면 어떤 아이부프로펜이나 어떤 그런 통증약 있잖아요. 오버 더 카운터에서 파는 거, 그런 걸 좀 드시면서 한 몇 주 정도, 한 뭐 2, 3주 이렇게 지나갔는데 통증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없어지면 그거는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인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통증이 오히려 더 올라가. 2주가 지나갔는데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레드 플래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 그 전문 그 닥터, 뭐 카이로프랙터나 이제 물리치료사나 이제 메디컬 닥터하고 이제 어포인먼트를 해서 그걸 봐야 되고, 특히 사고가 이제 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뇌 속에서 이게 혈관이 또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처음 사고 난 후 하루 이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이게 계속 혈관에서 이제 피가 나와서 이게 쌓이게 되면은 갑자기 숨이 멎어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바쁘시더라도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떤 정밀 검사를 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직장도 계속 다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이제 응급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그 단일분의 빠른 조치가 그 평생의 어떤 통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참 이게 평정심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나눈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